안녕하십니까. 수동물병원 탁경 원장입니다. 오늘은 강아지의 생, 이제 흔히 얘기해서 이제 저희가 견생이라고 부르죠. 견생이 아니라 견생이라고 부르는데 강아지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강아지의 삶, 어찌 보면 저는 뭐 당연히 사람이지만 강아지의 생에 대해서 다루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어린 강아지부터 힘이 팔팔한 청년기의 강아지, 그리고 힘이 다 떨어져서 이제 죽는 날만을 기다리는 아이들까지 다양한 아이들이 병원에 오기 때문이죠. 이제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사실 어렸을 때의 아이들을, 어린 아이들을 키우고 계신 분들은 노년기의 아이들의 삶을 이해를 못 하시고, 노년기의 동물들을 키우는 분들은 또 젊은 시절의 아이들을 그리워하시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이제 이렇게 후회만 하시는 경우가 많고, 어떻게 하면은 각각의 삶의 시기마다 우리가 가장 좋은 것들을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그냥 이번 유튜브 촬영을 위해서 고민한다기보다는 항상 제가 하고 있는 고민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전문가적인 시점에서, 그리고 혹은 저도 역시 강아지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 보호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더 좋은 것을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찰나에 이번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은 유년기, 그리고 청년기, 그리고 노년기 이렇게 나눠서 들어가게 될 거고요. 첫 번째 시간에는 유년기 아이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진돗개는 몇 개월 정도로 보이시나요? 대부분 아이들이 요즘에는 소형견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정도 컸으면 와 많이 큰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진돗견이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 크기라면 지금 이제 갓 2개월을 넘은 2개월에서 3개월 사이의 아이입니다. 이 시기 때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삶의 조언자와 전문가를 찾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언자 전문가 하면 꼭 동물병원이 떠오르게 되는데, 뭐 제가 수의사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수의사도 전문가 중에 하나겠죠. 전문가 중에 하나일 뿐이고, 미용사, 훈련사, 그리고 용품 판매업자, 또 저희 또 수의사까지 각각의 정보를 많이 수집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많이 돌아다녀 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미용실도 가격이 천차만별이겠죠. 병원도 가격이 천차만별인 것처럼 강남에 있는 병원은 어떻게 서비스를 하고 어떻게 아이들을 케어해 주는지, 영등포에 있는 병원은 어떤지, 또 노원에 있는 병원은 어떤지, 광진구에 있는 병원은 어떤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습득하셔야 됩니다. 그 습득을 하는 방법은 제일 좋은 것은 사실 수술이나 이런 것들이 아닌 가벼운 진료를 받아보시면서 그곳의 병원들의 서비스를 익히고 몸으로 직접 체험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예로 미용실도 마찬가지죠. 미용실도 어떤 미용실에 갔다 오면은 아이들이 아무렇지도 않고 뛰어놀고, 어떤 미용실에 갔다 오면은 기운도 없고 움직이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꼭 어떤 무슨 행위가 있어서가 아니라 합이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결국 병원이나 미용실이나 훈련사나 뭐 여러 가지 용품 구매업이나 다양한 것들을 체험해보고 경험해보시기를 꼭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평생 10년, 15년을 다닐 병원이고 미용실이니까 관계를 잘 형성하면서, 그리고 잘 알아봐서 좋은 곳을 선택하고 계속해서 이제 같이 맞춰 나가시는 게, 그게 이제 아주 중요한 삶의 포인트일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동물병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양한 모델들이 있죠. 뭐 낮에 끝나는 병원, 밤에 끝나는 병원, 24시간 하는 병원,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사실 24시간 병원의 경우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를 언제든지 가서 케어를 받고 치료를 받고 응급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반면에, 단점으로는 사실 환자들이 많아서 좀 대기 시간이 길다는 거,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가 응급이 아니고 다른 아이가 응급이라면 조금 양보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은 24시간 병원을 운영하는 이제 저의 입장에서는 보호자분들이 조금 납득하지 못하시면 서로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병의 경중에 따라서, 그리고 현재 상태에 따라서 적절하게 가실 수 있는 병원들을 미리 알아두시고 미리 확보해 놓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확보하시는 방법 중에 당연히 가서 진료를 받아보시고 체험을 해보시고 그렇게 확보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전에 전화 문의라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서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아보실 수도 있겠죠. 무엇보다 좋은 건 직접 가보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저는 이제 조금 관점을 달리 해서 결론을 내려드렸는데, 이 시기 때 훈련사들은 많이들 뭐 사회화, 가족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시겠죠. 그리고 보호자분들도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는 많이 떠올리실 거고요. 하지만 공부만 잘한다고 좋은 아이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아이가 돌아다니는 환경, 그 아이가 가는 곳들을 잘 마련해 주시는 그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 저는 꼭 무조건 훌륭하게 기다려, 엎드려를 하는 강아지보다는 그 강아지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삶의 터전을 어떻게 하면 잘 마련할 것인가, 그런 것들에 좀 더 집중해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